여러분들 방금 제가 차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것을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또 지금처럼 일상주행에서 할 때 차선을 벗어나면 이 안으로 잡아주는 운전보조 시스템까지 지금부터 이 BMW 118D의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 1시리즈 볼 때마다 약간 좀 동정심이 들어요. 만약 이 차가 태상부터 후륜이 아니라 전륜으로 나왔으면 한국 시장에서만큼은 지금과 같은 판매량을 기록하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보면 운전의 재미를 추구한다는 그런 목적에 맞게 이 해치백에서 마저도 후륜으로 넣었던 이 BMW 시도가 현 세대 1시리즈한테는 좀 독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 반대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액티브 투어러 아시죠? 이제 미니밴, 이제 국산차로 따지면 기아차 카렌스에 해당하는 모델이 BMW 그 유저들한테는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어떻게 이 카렌스와 같은 크기의 다목적 차량에 그런 밸런스 좋고 역동적인 주행 감각을 발휘할 수 있는지. 근데 충격적인 것은 그 액티브 투어러 마저도 전륜 구동이라는 거예요. 만약 액티브 투어러도 후륜으로 나왔다가 전륜으로 바꿨으면 지금과 같은 그런 좋은 평가 들었을까요? 즉 어떻게 보면 이 차는 전륜 구동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퍼포먼스를 발휘하고 있는 차인데, 처음에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죠. 후륜 구동으로 내놨기 때문에 전륜으로 바꿔가지고 듣지도 않아야 될 그런 뭐 비판을 이제 듣는다고 저는 생각해서 이 1시리즈에 대해서 이제 동정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해치백, 예를 들어서 골프, 그리고 A클래스 해치백, 그리고 미니 JCW, 그 퍼포먼스하고 아주 악동 같은 놈마저도 전륜 구동이란 말이죠. 이 차는 미니와 이제 플랫폼을 공유하고 이제 있잖아요. 근데도 얘가 왜 후륜에서 전륜으로 바꿔서 그런 이제 비판을 받아야 될지, 저는 그런 의구심을 시작으로 이 차에 대한 주행 리뷰를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 감고 주행을 하면 사륜 구동인지 전륜 구동인지 후륜 구동인지 이제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일반인들한테는 그런 구동 방식의 변화가 그렇게 체감적으로 이제 와닿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 구동 방식의 체감을 딱 느끼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주로 이제 와인딩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 뭐 그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인들이 이제 구동 방식의 차이를 이제 느끼긴 좀 어렵다고 제가 생각하는데요. 일반적인 차량들 같은 경우는 급가속을 할 경우에 차축과 서스펜션이 막 뒤틀려 가지고 차체의 움직임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토크 스티어가 이제 발생을 하는데, 지금 이 1시리즈 같은 경우는 또 스포츠 모드로 급가속을 이제 하고 있는데 전혀 깨지는 거 없이, 차가 균형이 무너지는 거 없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1시리즈를 단순히 구동 방식에서 얘가 뭐 악동과 같은 재미가 없어졌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전륜 구동이지만 굉장히 안정감 있고 조형 감각 있는, 그러니까 즉 세팅이 잘 되어 있는 차라는 것을 출발점으로 이 차를 이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티어가 없는 데다가 또 BMW 특유의 그런 조형 감각, 이런 부분들이 같이 조화를 이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시점에 끼어들기가 가능하고, 지금처럼 전륜 구동이지만 코너에서
과감한 코너링을 구사할 수 있는 점, 이런 부분들은 다른 그 해치백, 전륜구동의 해치백에서 느낄 수 없는 겁니다. 어느 정도 타협할 만한 수준의 와인딩을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이 1 시리즈가 충분히 만족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BMW 하면 과속은 빼놓을 수 없죠. 이 차의 마력은 150마력으로 높지 않은데 과연 118D의 가속 실체감하는 정도는 어떤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속에 있어서의 장점은 내가 원하는 시점에 토크가 발휘하면서 아쉬움 없는 발진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것을 장점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150마력이라는 수치가 결코 높지 않은데 그런 아쉬움을 느낄 수 없는 것은 저단에서 고RPM을 쓰려고 하는 이 차의 그런 세팅 특성과 디젤 엔진이라는 그런 엔진의 이제 특성을 이제 들 수가 있는데, 이 컴포트 모드에서도 지금처럼 언덕길을 올라갈 때 아주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엔진과 변속기의 조합이 아주 이제 그 절묘하게 이제 구성이 됐다, 그런 특성을 이제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또 이 차가 또 전륜구동이기 때문에 오히려 언덕을 올라갈 때 유리한 그런 세팅을 이제 갖고 있다고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차에 패드 시프트가 달려 있는 것도 운전하는 재미를 충분히 느끼게 이제 배가시켜 줄 수 있는 이제 요소라고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만약 운전을 하다가 약간 좀 심심하다 이럴 때는 이 패들 시프트 마이너스를 딱 해서 RPM을 높여주면, 야, 이게 진짜 1 시리즈 맞냐? 내가 알던 1 시리즈였다 라는 느낌이 이제 생길 정도로 아주 그 운전의 재미를 이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고속도로로 가서 스포츠 모드에서의 이제 가속과 전체적인 승차감과 주행 감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150마력입니다. 150마력인데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가속과 그런 조향의 안정감 지금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쭉 가다가 패들 시프트 한번 쓰고 지금 가속을 하고 있어요. 후륜구동이 아니라 전륜구동이라고 누가 믿겠습니까? 이 정도의 가속감. 그리고 내가 원할 때 이 치고 들어갈 수 있는, 내가 바라보는 곳을 즉각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이거는 그 BMW 동급의 해치백 중에서 이 BMW 118D가 가지고 있는 최대 장점이라고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승차감은 좀 어떤가?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다른 이제 3 시리즈나 5 시리즈에 비해서 이제 딱딱한 게 이제 확실하고요.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이 M 스포츠 이제 휠이 들어갔던 거하고, 시트가 이제 알칸타라 시트 같은데 다른 좀 딱딱해요. 그래서 처음 저는 이 차를 딱 탔을 때 미니랑 되게 느낌이 비슷하다 라는 이제 느낌을 받았고요. 이 차의 이제 스포티한 감각을 살리는 거겠죠. 두 번째로 이제 정숙성. 사실 이 차가 디젤이라고 해서 달달달달달 이런 걸 좀 걱정을 나름 했는데, 이전 세대보다는 확실히 좀 조용해졌고, 밖에서 들려오는 그런 디젤 엔진의 소음이 내부로 이제 유입되지 않습니다. 지금 2단 유리가 이중접합 유리가 아니라 그 하나와 이중접합 유리가 아닌데 밖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리가 상당히 많이 차단됐다는 점이 놀랍고요. 이거는 BMW가 3 시리즈도 그렇고 G바디로 넘어오면서
아주 그 잘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차는 F바디를 이제 승계하고 있긴 하죠. 어디에 두냐에 따라 다른데 동급의 해치백과 비교하면 저는 충분히, 아니 거의 완벽에 가깝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약 해치백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한 1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이상 더 주더라도 저는 이 BMW 118D를 추천하고 싶고요. 만약 이 차를 비슷한 가격대 국산차로 치면 현대자동차 그랜저 같은 차랑 비교하면 당연히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 차를 이제 고려하시는 분들은 해치백, 나는 스타일리시한 해치백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충분한 이제 만족을 드릴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 BMW 128D 리뷰를 진행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민준이었습니다.